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은 어떻게 이용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 단원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열매속기라는 말 알고 있나요? 네, 열매속기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 사과나 우리가 흔히 먹는 이런 과일들 있지? 그지? 왼쪽 그림처럼 굉장히 많이 자라요, 한 번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자라면은 사실 과일 하나하나의 당도는 굉장히 떨어져. 그래서 과일 하나를 훨씬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과일들을 쳐내는 작업을 이거를 열매 속기라고 불러요. 이렇게 식물 안에서 정해진 양분을 가지고 얘네들을 저장하는 형태로 이제 과일을 만들고 이파리에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예, 우선 142페이지에 있는 생각해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 광합성 산물의 이동 통로를 찾아라 하고 되어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진딧물이 나와 있어요. 그죠? 진딧물은 개미와의 공생관계를 가져서 진딧물을 개미가 지켜주는 대신에 진딧물 꽁무니에서 나오는 진액을 개미들이 갖고 가서 자기들의 양분으로 삼죠. 어쨌든 이런 진딧물의 경우에는 기다란 침을 꽂아서 마치 모기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식물 줄기를 빨아서 먹어요. 이때 이제 줄기에 흐르는 수액의 압력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진딧물의 소화기관을 타고 밖으로 막 흘러나오기도 해요. 요 수액을 채취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설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진딧물은 식물에 흐르는 설탕을 빨아먹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질문에 한번 답해봅시다. 첫째, 수액에 녹아있는 설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러려면 사실 설탕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설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당분입니다. 당분이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의 일종이고요. 탄수화물에는 포도당, 녹말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죠. 네,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식물이 만들어내는 양분이 포도당이 있고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죠. 그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저장하기 위해서 녹말로 변환이 되는데 녹말에 사실 단점이 있어. 뭐가 있느냐? 물에 안 녹아. 물에 녹지 않다 보니까 식물의 줄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식물은 다시 녹말을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 녹말이 변환된 게 무엇이냐?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이 된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진딧물이 그러면 침을 어디다 꽂아야 수액을 빨아먹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식물의 내부에 그 액체가 이동할 수 있는 관이 있어요. 예, 그걸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관다발이라고 부릅니다. 관다발. 관다발 안에는 다시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물관과 그리고 양분이 이동하는 체관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식물의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사진이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얘네들을 이제 관다발이라고 불러요. 보면은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지 약간 환공포증 올 것처럼 생겼는데 요것들을 관다발이라고 불러요. 관들이 모여 있다는 의미야. 예, 이 관다발을 보면은 이 작은 관다발이 있고 여기 거대한 관이 있죠. 그죠? 이 거대한 관이 뭐냐? 이제 설탕이 통과할 수 있는 체관입니다. 체관. 해바라기의 줄기를 자른 단면을 여러분들 보았습니다. 자, 밤이 되면은 식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식물의 이파리 안에 녹말을 저장을 했잖아, 그지? 근데 광합성을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잖아, 밤이면. 근데 에너지는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녹말을 설탕으로 전환을 합니다. 예, 이 변환된 설탕을 가지고 식물의 곳곳으로 보내서 자기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양분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녹말이 설탕으로 변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물에 녹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녹말은 물에 녹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물에 잘 녹는 설탕의 형태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광합성의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면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 양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양분은 결국에는 포도당의 처음에는 포도당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녹말의 형태로 변환이 된 다음 다시 설탕으로 변환되어 식물의 곳곳으로 이동한다 그랬어. 식물이 양분을 받는 곳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지어 볼 수 있는데 이 첫째 열매, 잎, 뿌리, 줄기 등이 있어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각각 양분을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잎은 우리가 처음에 광합성을 만드는 곳이니까 좀 제외해 놓고 나머지 세 군데를 살펴볼게요. 예, 식물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양분은 저장을 해서 이제 자기 몸에 보존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자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곳이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우선 열매에 저장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대부분 먹는 맛있는 과일들은 열매에 저장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토마토라던가 귤 같은 경우에 열매에다가 양분을 저장을 해서 우리가 그 양분을 따서 먹는 거죠. 대신에 이 친구들은 우리가 먹어서 소화기관으로 배출된 씨를 가지고 자손들을 번식시키는 거지. 다음, 뿌리에 저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땅속에 박혀있는 거대한 뿌리를 가진 식물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고구마라던가 유명한 짤이죠, 나뭇잎이. 그 다음 당근 같은 케이스들입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즐겨 먹는 이 부위들이, 고구마랑 당근의 이 부위들이 사실은 뿌리입니다. 뿌리에 많은 양분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 양분을 우리가 뜯어 먹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감자도 뿌리에 저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걸 보여주면, 사실 감자의 경우에는 줄기입니다. 이게 신기하죠, 그죠? 실제로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사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자, 덩이, 줄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고구마는 덩이 뿌리 식물이라고 부르는데 감자는 덩이 줄기 식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감자가,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감자는 사실 뿌리가 아니라 줄기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고요. 숙제는 쌤이 구글 클래스룸에 따로 게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거 확인하시고 숙제 제출 꼭 하셔야 출석 체크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구글 클래스룸이나 카카오톡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